20대 국회. 국회의장은 과연 어느 당이 맡아야 하나? 새누리당은 여당이 맞다. 더민주는 다수당인 제1당이 맞다.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 풀릴 기미가 안 보입니다. 더민주에서 국회의장 도전장을 낸 정세균, 이석현 이 두 의원과의 인터뷰는 이미 여러분 들으셨고요. 오늘은 새누리당에서 도전장을 낸 5선의 정가뷴 의원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어제 새누리당 전국위원장으로 선출되기도 하셨죠? 연결해보죠. 정가뷴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맡아야 된다. 이거는 맡았으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라 꼭 맡아야 한다. 맡는 게 맞다. 뭐 이런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전례를 보면 예. 13대 이후에 그 여소야대 현상에서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여당이 맡았습니다. 어떤 방법을 취했든지 간에. 항상 여당이 맡았다. 여소야대에서도. 예. 아니 근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떠올려 보면은 그때는 여소야대였는데 야당이 그때 국회의장이었거든요. 단 한 번. 그때만 아니었다. 박관용 의장 시절인데. 그렇죠. 그때 이제 이제 여야 새천년 민주당하고 자민련이 공조가 깨지면서 예. 그야말로 표 대결을 해서 한나라당에 그때 박관용 의장이 당선됐죠. 그렇죠. 예. 그거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전부 어떤 형태로든 심지어 뭐 의원 꺼주기까지 했어라도 그 여당이 맡았죠. 그러니까 그게 맞는 관례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참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를 우리가 원인을 분석해 보면 예. 아무래도 집권 여당이 이제 그 의장을 맡아야 정부가 정부가 일을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측면이죠. 그 사실 최근에 이제 우리 이제 상권 분립에 의해서 이 국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요 최근에 보면 막 국회가 결국은 식물국회로 변했죠. 국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식물국회가 됐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국회 선진화법. 예. 그리고 또 그 선진화법으로 인해서 국회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여야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지난 20대 국회가 이제 국민들에게 식물국회로 전락했다. 예. 여야 합의가 안 이루어진 거하고 국회의 힘 자체가 세진 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서요. 그래서 지난번에 결국은 이제 뭐 국회법 이런 걸 가지고 국회법을 가지고 이제 결국 반대로 정부를 옥죄게 한 이제 그런 현상이 결국은 거부권 행사로 발전했죠. 여하튼 야당의 목소리가 커지면 행정부 쪽과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 그렇죠. 국회의장까지 야당이 맡으면 상당히 그렇죠. 삐걱거리면서 하나도 안 돌아갈 거다. 그러면 안 돌아갈 수밖에 없죠. 할 수밖에 없다. 예, 아무리 우리가 참 사전적 의미로 해석을 하면 정부나 입법부나 사법부나 다 함께 서로가 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가야 한다 하지만 얘는 정치적인 문제가 계제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결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지금 청취자 박고은님도 질문을 주셨지만 국민들은 여소야대 전국을 만들어준 이유가 청와대와 여당에 대해서 국회가 견제 잘해라. 이런 메시지를 준 건데 그 메시지에 따르면 민심에 따르면 야당이 국회의장 맡아서 제대로 견제해야 되는 게 아니냐? 야당에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도 그래서 새누리당에서도 지금까지 뭐 국회의장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별 이론은 없었습니다만은 지난 이게 이제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한 게 언제냐 하면 얼마 전에 김재순 13대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의 연결식을 마치고 그 역대 국회의장 지내신 몇 분 선배님들하고 자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역대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들이 국회의장은 현재까지 관리를 봐서 절대 야당에 주면 안 된다. 네, 이런 말씀들 조언을 하셨어요. 어디까지나. 그럼 새누리당에서 그 전 국회의장들 조언 때문에 마음이 바뀐 건가요? 그런데 조언을 하셨고 때마침 그때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 국회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정부는 결국은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고 상시청문회법. 예. 예. 청문회법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하다가는 국회의장을 야당이 하게 되면 그야말로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가 약 2년 가까이 남았는데 예. 그야말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알겠습니다. 예, 그런 그런 의미입니다. 생각. 거기선 청와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좀 교감을 한 건가요?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고요. 아하. 아니, 청와대로부터 뭔가 그래도 전화라도 한 통 받고 지금 이렇게 입장이 확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요. 그래서 그거는 뭐 당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이고 저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계속 대치 전국이 되니까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가 어제 절충안을 하나 내놨습니다. 국회의장직은 더민주가 맡겠다. 제1당이. 대신 법사위원장을 새누리당에 그럼 양보하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는 법사위원장도 야당이 맡는 게 관례다라고 더민주가 주장해왔는데 법사위원장은 새누리 주겠다. 그러니 국회의장직은 제1당이 갖게 해다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은 어제도 뭐 지금 현재 여당의 어떤 반대 논리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던데, 그거는 서로 간의 협상에 의해서 하는 거지, 야당이 불쑥 뭐 이렇게 제의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이런 것은 그야말로 언론 플레이 지나지 않는다고 언론 플레이. 봅니다. 아니, 그러면요, 정갑 의원님. 방법이 없지 함께 않습니까? 앉아서 서로 협의하고, 그리고 예를 들자면 국회의장을 야당이 하는 대신에 상임위원장, 지금 그 이면에는 그 다음 얘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 보면. 운영위원장이라든가 정무위원장까지 내놔라. 법사위는 너가 가져가고, 국회의장하고 다른 상임위원장,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 뭐 이런 거. 이게 뒤에 또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앞에만 놓고 국회의장 우리가 할 때 법사위원장 너가 해라. 이런 언론 플레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반발하고 소위 말하면 꼼수라 그러고 야치한다 그러고 그런 표현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대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다. 그러면요, 정가빈 의원님. 지금 방법이 없어 보이네요. 결국은 자율투표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의장 문제 하나만 놓고 보면 자율투표 가야죠. 안 되면 하다가 안 되면. 가야 된다? 자율투표 가면은 야당 더민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수적으로? 글쎄, 그건 해봐야. 더민주하고 새누리당은 한석 차이입니다. 근데 국민의당이 지금 더민주 지지 쪽으로 이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글쎄, 지금, 모르겠어요. 전에처럼 공조를 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더민주 쪽, 국민의당도 우리가 봐야 알죠. 그러면 자율투표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의장 자리 하나만 놓고 우리가 뭐 실험을 하기에는 위험한 일입니다. 상임위원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저번에 패키지로 함께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야당이 주장하는 그런 얘기는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여당 정치적인 행위다, 이게 정치적인 행위. 근데 저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좀 헷갈리는 게 그러면 협상은 완전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율투표도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이건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원구성 시한은 다가오고. 이번 20대 국회 총선이 끝나고 국회가 국회 운영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되면서 여야 할 것 없이 공통 용어가 협치입니다. 협치였죠. 협치인데 서로가 그냥 언론 플레이 하면서 이러다 보면 결국 시간이 다 가고 함께 앉아가지고 서로가 주고받고 하는 게 협치지. 어느 하나 불쑥 던져놓고 그럼 그걸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예를 들어 이번에 발표했는데 국민의당이 똑같은 생각인지 새누리당이 똑같은 생각인지 그렇게 언론을 가지고 답을 주고받고 해서 될 상황이 아니고 한 자리에서 얘기하자. 그렇죠. 한 자리에 앉아서 서로 간에 주고받고 며칠 날밤을 세우든지 간에 그렇게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하다 안 되면 자율투표 가야 된다고 보시고. 하다 안 되면 자율투표. 결국 국회 해산해버리든지 해야죠. 그래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당내에서는요. 새누리당 내에서는 탈당한 의원들 복당시키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1당 되면 될 거 아니냐. 1당도 되고 여당도 되면 더민주에서 할 말 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지금 하다못해 그 얘기는
그 한석 차이거든요. 예.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그렇죠. 한석 차이를 가지고 저렇게 하도 권세를 피우니까 뭐 홧김에 우리도 뭐 그런 홧김에 그러면 이건 현실성 없는 얘기라고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새누리당의 방침은 예. 이제 어제 우리가 혁신 비대위가 구성이 됐거든요. 됐죠. 예. 그래서 혁신 비대위가 구성이 돼서 예. 이 국회 원구성에 관계없이 혁신위원회에서 그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그걸 이제 복당을 시키고 안 시키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여야 간의 협상에 그 어떤 도구로 삼는 건 아니다. 그걸 도구로 삼는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예. 협상을 할 때까지 해야 한다. 안 되면 자율투표 가야 된다. 자율투표 가면 국민의당이 어느 쪽을 찍을진 지금 모른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거는 뭐 국민의당 그 당사자들이 알겠죠. 자, 새누리당 아마 당론으로 국민의당도 예. 당론으로 뭐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을 찍자. 또 새누리당을 찍자. 그 당론으로 결정하기는 그래 간단치는 않을 거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났으면 예. 때로는 국민들이 국민의당을 더불어민주당 이중대라고 한다는 보장이 안 한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당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새누리당 정가윤 의원 국회의정직에 도전장을 내민 5선의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어제 새누리당이 전국위원회를 열었는데 전국위원장으로 추대가 되셨어요. 예. 전국위원회 의장이라 그럽니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되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전국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매번 전당대회를 소집할 수가 없습니다. 전당대회 부응하는 그런 기구이거든요. 예. 우리가 지난번 총선에서 참패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그야말로 새누리당의 존립이 문제가 된다 해서 어떤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현행 지도부가 다 사퇴했으니까 우선 지도부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결국은 비상대책위원회죠. 그렇죠. 조금 짧게요. 예.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제 전당대회를 소집해서 하기는 그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이제 전국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이제 인준을 받고 그래 하는 겁니다. 거기에 장이 되신 거군요. 예, 그 이제 의장이 됐죠. 무거운 책임을. 국회의장 못해도 뭐 전국위 의장은 했습니다. 이건 국회의장직 도전해서 만약 그쪽으로 나가 계시게 되면은 전국위원장을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겸직을 못하게. 국회의장은 알겠습니다. 정당을 탈당하니까. 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여당이 해야 된다가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이제 어쨌든 뭐 제 말고도 우리 대원로 선배님 계시는데 제가 나서서 뭐 의장 해야 된다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비대위에 대한 질문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죠. 정가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5선 정가윤 의원이었습니다.